해사법원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해사법원은 바다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회가 처리하는 법원인데 국내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바다와 관련해 일어나는 소송 분쟁들이 외국에 있는 중재소나 법원에서 진행된다는데 세계 5위의 해운 강국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가 해사법원 설립은 우리나라, 특히 여기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늘 수도권이 걸림돌이지. 이 해사법원 유치 역시 인천, 서울이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해사법원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두고 수도권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긴데요. 인천, 서울 다 제쳐두고 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해사법원은 일단 말 그대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뭐 소송, 송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법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법원이 있는데 해사법원이 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 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상의 특수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주로 이제 운송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좀 통용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만 이제 독특한 그런 형태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이제 독립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해사 사건이 주로 외국에 있는 중재소나 법원에서 진행됐다던데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비용도 많겠네요. 예, 꽤 되는데, 주로 이제 해상 사건들은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 법원으로 소송을 하거나 또는 런던 중재소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런던으로 나가는 소송 비용이나 중재 비용이 뭐 연간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해사 소송이 몰리다 보니까 연간 법률 시장에서 해사 소송만 차지하는 비용이 한 9조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법률 시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외국 배가 우리나라 배와 뭐 우리나라 선사와 혹시라도 소송이 있을 때 그렇다면 영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배끼리 우리나라 선사끼리 뭐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런 소송이 좀 많은가 그것도 한편으로 궁금해서요. 어떻습니까? 국내 소송도 조금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면요. 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선박 보유 척수도 적고 해운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적고 현재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싱가포르까지 있는 선에서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한 60% 이상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해운이 이루어지는 중심은 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동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이동하는 이 장소, 그 다음에 조선업에서도 전 세계 선박의 대부분은 한국, 중국, 일본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법률 시장도 현재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법률 시장뿐만 아니고 해운이나 이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이 해사법원까지 가서 분쟁을 조절하는 이 해사 사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선박이 충돌한다든지 뭐 해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더 많은 경우는 이 해상 운송 도중에 보면은 선화증권 사건이라든지 이제 물건이 뭐 딜리버리가 잘못됐다든지 또 서류가 잘못됐을 때 어쨌든 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는 이제 배가 충돌한다는 직접적인 사건은 웻 케이스라고 하고
서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드라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역량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이게 해운이나 아니면은 회사 소송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싱가포르나 아시아 쪽에 회사 법원을 세운 나라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 도중에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회사 법원이 가장 발달해 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에 이제 큰 항구가 한 10개 되는데 10개 지역에 다 회사 법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발달해 있고 영국은 오히려 회사 법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초창기에 영국에서 회사 법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이제 제도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 법원에서 이제 이걸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 회사 법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이유는 이제 해운에서도 역시 양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법률 시장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이제 하드웨어를 먼저 갖추고 여기서 이제 법률 시장이 좀 안정화시켜 나가면은 현재 그 물동량이라든지 해운이 하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급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뭐 법률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브로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빨리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양이 현재 많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 법원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대법원이 회사법원 설치에 좀 소극적이었다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곤혹스러운 게 현재 국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소송만 볼 때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을 막상 만들어놨는데 별로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하면은 뭐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대법관들이나 뭐 일부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부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산업 유치면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성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법원만에다가 짐을 지워주면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법원을 시장 논리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중국에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다. 그래서 중국에 법원이 많다. 그래서 법률 관련해서 그 시장도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새롭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디든 전국 어디든 회사법원이 생긴다고 하면 해외 선사들이 국내 회사법원을 이용해서 소송을 진행을 할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런던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당장에 이렇게 유치가 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그 해상 운송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물동량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은 지금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이 물동량이라든지 수출에 관한 물량은 그 유럽의 관문항인 로테르담 항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해운에서 봤을 때는 이 소비자가 화주거든요. 이 화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선 이제 국내 화주들이나 선주들이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이 사건 처리량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확보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좀 안정화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이라든지 거제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 선박 전 세계 선박 공급량의 반 이상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선박 건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중재라든지 계약 작성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규모는 빨리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법원이 이렇게 딱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게 또 어디다가 만들지 그것도 좀 논쟁이 오고 갈 건데 부산에 회사법원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서울하고 인천은 사실은 네.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예. 이제 서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박회사나 이제 화주들의 본사가 서울에 많이 있다. 네네. 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요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사건을 볼 때 이제 본사들이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이나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저희가 이제 회사 법원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통해 가지고 법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회사 법원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이 판결 결과가 충분히 나오고 예. 하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배도 여기서 만들고 화물도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장 중심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발전해서 이 관련된 산업이라니면요 직접적으로 보더라도 중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박을 건조할 때 같으면은 성과가 한 1,000억 간다면은 법률 컨설팅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한 성과의 1% 정도 이제 그 비용이 나오는데 연간 한 2,000척만 해도 뭐 한 2조 이상이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해운 물류 조선의 중심지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국내 시장만 보고 하면은 뭐 회사 부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서울에 해도 되고 부산에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국내의 산업을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킨다 또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이라는 해운 물류 조선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죠. 예. 저는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해사법원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이 좀 낯설어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인천은 어마어마한 공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중간에 유치전에 뛰어들면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분상으로 볼 때는 이제 부산이 훨씬 앞서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서울에 이제 대형 로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로펌들이 그 부산으로 가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설립하겠다고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 법원 설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반드시 회사 법원이 없으면은 현재 이 사건들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내에 있는 사건들을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그 단독 법원을 설립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사건을 다 모아도 이 사건 수가 많아가지고 법원이 설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제 이게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 법원을 하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고급화된 브로커 시장이라든지 또 해운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배를 다 만들지만은 계약서는 전부 런던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전부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려면은 우리가 명분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수도가 서울이라 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편의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국가 균형 발전이나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의미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부산에 지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의 정영석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항만 김용균 법안 발의까지